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이끄는 명품 도시 송파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원영재 교수입니다. 현재 기후변화 실천연대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우리가 맑은 하늘 운동본부의 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파구의 환경 녹색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송파구 녹색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어떤 그 환경 일자리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기후변화 위기의 환경 전문가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2017년에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된 내용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미세먼지 또 탄소 배출 등등이 굉장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공포의 도가니, 이게 바로 저번 달에 몽골에서 실제 일어났던 폭풍 영상입니다. 먼저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Дундгой аймгийн байгалийн үзэгдэл хууь ингээд өртөө. За орж ирлээ. Машинтайгаа зогсоод юу вэ? Доктор нь оръё. Бис машинтай. Дийлээ. Машин дотроо сууж хагаад хэрхэн ямар хуу байдал юу болдгийг харуулъя. Орж ирлээ. Ажи би үз. Ийм үсэр хараа. Ингээ орж ирж байна. Тасар. За нисээд хоёулаа машинтайгаа оголчтой юм. Харахгүй бүрхлээ дээ. Ямар юм бэ? Хавар. Битүү харахгүй хараа. Хаварахгүй. Үстэй ямар юм бэ? хавар. Үй. Ямар юу. Юу вэ надаа? Тас харахгүй болчлоо. Яна зам явж байгаа машинууд гайгүй л байгаас та. За бүр тас харахгүй. Юу ч байхгүй болчихлоо. Тэнд гэрэл. Машины гэрэл тусаа. Өдөр харахгүй болохыг үздэг юм. Тий, хаварахгүй болчихлоо. За нэг иймэрхүү байдалтай. Угалц дотор орлоо доо. Нилэн удаж тий. 네, 저는 방금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건축 환경 분야에 전공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학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까운 인근 이웃 나라 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워할 수도 또 좋아만 할 수도 없는 나라지만, 제가 한 10여 년을 중국에서 실지 생활하면서 그쪽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사회 단체 또 환경 단체에서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소개인데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송파구에서는 녹색 운영위원을 하면서 많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지원해야 될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같이 봉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과 지금 우리 70만 송파 구민들의 환경 복지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어떤 이 환경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저는 오늘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단독 스튜디오라서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했습니다. 저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기에 의해서 바이러스로 전파가 된다라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초미세먼지 우리가 얘기하는 PM2.5라는 그 2.5 마이크로미터라는 그 작은 입자 이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대기 중에 혹은 또 실내에 유해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이 돼서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유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2015년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정책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현재 많은 국민들 전체 우리 갤럽에 의하면 90% 이상 거의 90% 이상이 방사능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무섭다라는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이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그리고 뭐 그린 뉴딜 또 제로 에너지 빌딩 다양한 문구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접하실 텐데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던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들조차가 여러분들이 뭐 많은 지금도 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텐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 더더욱 어떤 우리가 유머라든가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탄소 중립 뭐 제로 에너지 전혀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등등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대선을 하면서 이례적인 미국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게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공약이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파리 기후 협약이 뭐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말씀의 또 끝으로 과연 이러한 많은 그 정책도 나오고 또 이런 공포스러운 이 환경 속에서 그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또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야 그것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원봉사를 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가 되기 위한 내용으로 오늘 실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일자리위원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수상을 했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새로운 정부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2017년에 새로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공약과 함께 국민들과 약속을 했고 또 대통령이 추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그 어떤 그 기간 내에 30%를 감축을 하고 또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를 해서 촘촘한 관리를 하겠다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들이 잘 되어진 것도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게 정책으로만 끝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과연 이 지금 현재 이 자체 발생되는 미세먼지 플러스 또 국외 요인에서 계속 날라오는 이 미세먼지 피해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특정 전공을 한 사람뿐이 아니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늘 수혜자가 우리 어떤 그 일반인이 되듯이 어떻게 보면 또 전체 모두의 수혜자가 되듯이 지금은 모두가 환경 전문가가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식들을 안내를 해주고 그분들이 어떤 정부가 해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연일 쏟아져 내립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또 어떤 그 일부 뭐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서 한 15년을 실제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중국의 도시 인구 사망 원인 중에 39% 정도가 어떤 미세먼지 즉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도 2017년, 18년에 이 프랑스의 트로아 공대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와 수명에 관한 연구 결과 무섭게도 1년에 51시간씩 수명이 단축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저도 한중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매체에 인터뷰도 했고 또 중국에 지금 보시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저분은 중국의 국무위원이죠. 양제츠 국무위원이 국내에 왔을 때 대통령께서도 직접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화두가 됐던 것이고 그 밑에 사진은 요 가운데 있는 분이 북경시장입니다. 북경시장도 서울시와 자매도시가 돼 있어서 시장 외에 전문가들 30명이 한 2년 전에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한중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중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토록 많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미세먼지 또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도표가 사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제안을 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굉장히 범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 대기, 쓰레기, 폐자원 뭐 등등등. 그래서 그 넓고 방대하지만 모든 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자원 보존 분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자원 보존하는 예를 들어서 에코가이드 등등이 이런 보존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환경 보존 분야.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대기질에 대한 문제 또 요새 이제 어린이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토피성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등등은 요 환경 보존 분야에서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건축 환경을 했지만 전공을 중국에서는 환경 에너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은 환경과 에너지를 묶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환경을 생각을 하고 환경만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환경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한정한 에너지를 쏟는다면 이것 또한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최적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즉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분야에는 에너지 분야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가 또 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많은 콘센트를 지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 에너지 분야에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이제 산업 분야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환경 관련 육성 사업들, 우리나라 뭐 대기 집진 시설이라든가 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오수 정말 처리장이라든가 이 등등이 이제 산업 분야에서 접근하는 방식인데 사실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경 산업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환경 분야에서 발전시키고 육성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환경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환경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큰 게 바로 최근에 일자리 그러니까 이 구청에 줄을 섭니다. 뭐 일용직으로 하기 싶어 하는 분들 또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첫 번째 행정 영역을 벗어난 자발적인 수익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이분이 자발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일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기본 모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동적인 사회적 일자리 개선, 그죠? 수동적으로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도 그만큼 실효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요자 중심, 또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중앙정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주도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행정적 영역이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병행이 돼야 된다. 바로 오늘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속성을 위하고 전문성을 위한 일자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시키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학력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수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분, 또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한 1000회 이상 재작년이네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1000여 회 이상 한중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의 한 2, 3만 명이 수강을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혹은 또 중국에서도.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2019년에 환경상을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영광이 아닌 누군가는 전문가들이 이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이분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 혹은 정부가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줘야지만이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때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선언, 그 다음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성을 갖고 지속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서울시에서는 많은 정책들 중에 얼마 전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을 선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대외 공포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특정한 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실지위원으로 심사를 하던 결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많은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적용이 되는 것들은 아주 극히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느꼈고 물론 그분들이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폭을 넓혀서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어떤 그 예방 기술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거 우리가 얘기하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사업장은 그나마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업종들은 현재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끝으로 미세먼지 5대 원칙, 때로는 저는 6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미세먼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한 20여 년을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해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세먼지는 인류가 있는 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줄이고 예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6대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5대 원칙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됐는데, 자, 첫째, 좋은 정책이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정책은 즉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발생원을 줄여야 됩니다. 최근 발생원 줄이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뭐죠? 바로 자동차의 연료 개선, 수소차, 전기차, 또 공장에서 나가는 집진 시설이나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등등이 바로 이 발생원 저감에 대한 영역이고, 세 번째, 규제 강화입니다. 자, 규제 강화. 저는 영재입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규제입니다. 저 아저씨 개그였네요. 어쨌든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환경 규제만 무조건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근 중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특별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경세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아직도 위법이 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위법이 된 곳에는, 위법이 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만한 세금을,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현재 우리가 자발적으로 유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발적 참여가 되지 않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전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환경세 도입을 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파리 기후협약이 올해부터 2021년부터 25년까지 우리는 3차 계획 기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소 거래, 즉 기업들도 돈을 주고 탄소 거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의무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또 도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거 기술. 발생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규제 강화도 있지만 발생된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것, 또 대기 오염에 대한 집진 시설 등등등, 이걸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알았을 때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예방교육과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연계성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전체 한 4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늘 관건이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이거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에는 지금 과연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것들을 시범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필터도 가서 가져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한중 협력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2018년에 LPT 발표를 했습니다. LPT는 동북아 그 연구자들이 공동 발표했던 그 어떤 리서치 보고인데, 거기에 보면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바로 미세먼지, 국내의 미세먼지 요인이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다라고 공식화했던 최초의 중국이 인정했던 LPT 협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요인이 몇 프로일까요? 어떤 분들은 보통 60, 70% 혹은 80%, 90%, 또 어떤 분들은 20%, 30%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처음으로 인정한 중국의 요인이 32%라는 것을 한중일 장관들이 공인을 했던 조약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국에는 어떤 빌미를 준 것이고 우리로서는 중국에서 날라온다고 하소연을 못하는 어떤 쐐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그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의 51%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55%, 중국은 91% 이게 자국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51% 이외에는 결국은 해외 요인이라는 것인데 49%가 되겠죠. 그럼 해외 요인 중에 중국은 32%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딘가에서 오겠죠. 하지만 그 내용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 하고 있는 계절관리제의 기준은 빠져 있다라는 하나의 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과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 친밀하고 우리가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네들과의 어떤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일자리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일자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저희들은 이제 환경 전문가 혹은 또 뭐 환경 설계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공기질 문제 이게 오늘 내일 끝날까요? 공기질 문제는 또 이 탄소 배출 문제는 장기화가 됩니다. 예전에 52년에 미국에서 LA 스모그 사건, 런던 스모그 사건, 또 LA에서 엄청난 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공기질 문제나 탄소 배출 문제는 계속 장기화가 될 것이고 심각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 국민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미세먼지 오염 확대에 대해서 규제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면역력은 자꾸 약해질 것이고 또 어떤 해결 시간은 장기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은 개인 건강 보호를 위해서 예방 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 손실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보시면 뭐 법은 굉장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뭐 학교보건법, 뭐 등등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한계는 즉 예산상의 문제 혹은 인력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부족 문제인식은 최근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떤 일자리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중장년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 일자리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다양한 인력은 남아도는데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전문가 양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선정이 돼서 특히 다중이용 시설 이따가 뭐 뒷장에 나옵니다만 많은 다중이용 시설이 지금 한 12,000개 시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앞으로 일자리를 예상하는 것이 바로 탄소거래 중개인 그리고 공기질 관리 전문가 또 온실가스 저감 서비스 사업 또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이것은 물론 뭐 더 학위 과정이나 또 전문성을 마친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대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대학원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 대학원이라든가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등 해서 석박사들을 지금 현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후 환경에 대한 일자리의 하나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배출된 그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보시면 어떤 이 초중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건강 민감 계층에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기질 점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주택에는 좋은 2006년 이후에는 우리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좋은 기술들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집에 있었나라고 그때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치를 해서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분,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물 우리가 이 싱크대에 늘 3개월에 한 번씩 모 기업에서 와서 물 필터를 매일 교체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예 그냥 꼬박꼬박합니다. 하루 이틀 늦으면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우리 세대 내에 그런 서비스를 받아봤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그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들이 지금 엄청난 곰팡이 세균으로 지금 쩔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많은 또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라는 것이 전문가 양성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전문가들이 만약에 있더라면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강제 환기 장치라든가 전열 교환기 또 공기 정화 장치 등등에 대해서 이 지식을 알려줬더라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자라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공기질 문제의 심각성, 아까도 이제 장기화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은 아까 인류가 있는 한 지속될 거라는 것처럼 산업화로 해서 대기 오염은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또 대도시가 도시화, 인구가 도시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많은 전기용품이라든가 등등등 분진 발생할 수 있는 최근에 여러분들은 열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기 제품, 가전 제품을 많이 쓰면서 발생되는 도시 상공에서의 다른 농촌보다 열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열섬 현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거의 80~90%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80~90%가 결국은 이제 실내 공기질하고의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해로 산재로 또 등록이 재해로 국회에서 통과된 거 있죠. 거기서 만약에 유해가스라든가 아니면 재해로 해서 사람이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담당자 혹은 대표자는 10억의 벌금을 부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유해가스에 대한 재해, 산재 재해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 중에 오존이라고 빨갛게 크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또 이 오존이 이제는 농작물 또 사람에게 피부 질환 등등등 다양한 또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때 가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요 장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표입니다.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장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은 2017년 기준 서울시에서 공식화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중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그 12,000개로 늘어났지만 실제 점검을 하고 있는 인력이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850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체의 7% 수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3%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방치라고 할 정도까지 어떤 인력의 관리의 손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등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대체를 하자 이것이죠.
자, 그거를 할 때 제가 이제 일자리 위원회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치원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더니 국공립, 사립 포함해서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거시설, 복지시설, 이곳은 취약계층이나 즉 어린이들이라든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호흡기에 굉장히 더 많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노인 주거시설을 했더니 전체 7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 전국적 제주서부터 전체를 포함했더니 700만 개가 다중이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2016년 국토교통부 기준인데 현재는 벌써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아졌겠죠. 그것을 저희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2만 개, 노인복지시설 7만 개, 그리고 빌딩이나 이제 다중이용시설이 한 700만 개. 요것을 제가 5로 나눴습니다. 한 개 시설을 5개 시설을 한 명이 5개 시설을 만약에 점검 관리만 한다 했을 때 얼마만한 인원이 필요할까? 전체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감시설 등등은 한 18,000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한 140만 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합해서 뭐 한 140만 개의 일자리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물론 이런 영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외에 지금 아까 서울 기준으로 해서 93%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충분히 대체를 하게 되면 그만한 정식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환경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실무 능력 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좋은 점. 첫 번째, 공기 오염에 대한 불안 해소 효과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건 뭐냐고요? 바로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 이러한 발생원이 있고 등등을 알려줌으로 해서 어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소가 되고 제거가 된다면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우수한 정책이 바로 소개를 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자발적으로 끌어낼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최근에 발표된 것은 미세먼지가 산업의 손실을 한 10조를 봤는데 저는 10조가 아닌 수백조로 봅니다. 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가 정밀 공장이라든가 식품 공장, 제약 공장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회적 손실 비용을 더 저감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국제적 어떤 그 파리 협약이라든가 교토 의정서에서 정한 국가별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서 더 강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성 성과는 뭐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각 지역 저 전남 여수까지 가서 유치원생들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했던 내용들입니다만 어쨌든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 캠페인을 한 100회 이상을 했고 환경 전문가 교육을 한 1200회 이상 그리고 전문가를 한 3만 명 이상 양성이 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환경 지킴이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일자리에 대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향후에 우리가 별도 시간을 가져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청이나 관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자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또 자치적 움직임으로 해서 개인 능력에 따라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미세먼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수한 상품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내에 혹은 중소기업 제품, 검증된 제품을 선정을 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과 이 환경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환경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좀만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뭐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일 것이며 또 하나는 현재 많은 인력들이 중장년층 또 노년층 충분히 이 일은 강연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렵거나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던가 이게 아니라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우리 송파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그 변화되는 또 미세먼지 건강한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 환경복지 실현을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